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오후 8시 56분 2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다들 기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은데 저는 지난주 멘탈이 탈탈 털렸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못한 제 실수로 인해서 돈을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돈을 복구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을 잃어버린 거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은 항상 얘기했듯이 매크로 지표 보고, 매크로가 제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지금 상황이 머니 무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1월물 큰 손실을 보고 그냥 그 청산을 했는데, 청산하고 나서 또 주가가 급등을 해서, 급등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제대로 상승을 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또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멘탈이 탈탈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산하면서 멘탈 털리고, 청산하고 나서 지켜보니까 결국에는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거를 손실로 마감하게 돼버려서 멘탈이 2번 털렸습니다. 지금 멘탈 지금 수습이 이제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장 상황이 좋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또 많이 분산을 해놔서 조만간은 아니겠죠. 올 한 해 내내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시간을 좀 허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크로 지표랑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실수했던 것 좀 복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제가 실수를 했는지 살펴보고, 2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크로 지표 보시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느새 3.5도 이탈을 해서 3.47이네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 만기 수익률이 3.47까지 내려갔어요. 자, 파월은 계속 연준이 그 금리를 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항상 얘기를 했죠. 그래도 데이터 디펜던스 하겠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어저께 저녁에 12월 CPI가 발표가 됐죠.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12월 달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근원 코어 CPI가 YOY로 5.7, 기존 6.0에서 5.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팍팍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물가라는 게 그렇게 팍팍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가가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도 않았다. 코어 CPI MOM으로 보면 0.3이죠. 저번에 얼마였나요? 0.2였고 MOM으로 0.2였고 이번에는 0.3이네요. 자, 그리고 코어는 보면은 0.3으로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자, 코어가 아닌 CPI 보시면 MOM으로 마이너스 0.1이에요. 마이너스 0.1.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그런 것 같죠. 소비자 물가지수 그 CPI YOY로는 6.5, 기존에 7.1이었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글쎄, 그러면
연말 되기 전에 한 3%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간다면이죠. 그거 어떻게 단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CPI는 4% 3% 빠르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채권 국채 금리는 연준에서는 지금 뭐 기준금리 5%를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져요. 채권 금리가.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는 파월이 블러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시장이 맞을지 연준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선물은 지금 하락이네요. 하락인데 모르겠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전약 후강이 되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좋은 사인이에요. 좋은 사인이고 세계 주요 지수들 보면은 다들 좋습니다. 특히 유럽은 굉장히 좋고요. 중국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 오늘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중국 관련된 주식들 지금 국내에서도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 관련해서는 저는 안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지수, 미국 달러 지수는 103달러 밑으로 많이 하향되고 있네요. 하향되고 있고 채권 수익률하고 그 환율이 이 머니 부분을 다 알려주거든요. 보시면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40원대 124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막 등락을 반복하고 있네요. 자, 1200원 근처까지 가면 제가 또 달러를 매입할 건데 달러 환전을 할 건데 보세요. 그럼 미국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달러 지수가 떨어지니까 금은 어느새 1900달러 1트로이온스당 1900달러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금값 시세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오늘 기준금리 또 인상했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가 됐습니다. 3.5%가 됐고 금값 한번 봅시다. 금값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도 좀 올라갔네요. 1g당 75,977.5원이네요. 그래서 금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산이 순차적으로 가고 있어요. 채권 가격 올라가고 있고 금가격 올라가고 있고 주가지수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1월 효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가고 있고 유가도 79달러 수준. 자, 다들 이제 주요 증시들 다 좋아요. 세계 주요 증시들이 유럽 쪽 특히 좋고요. 중국 쪽 좋고 미국도 나쁘지는 않다. 미국도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도 지금 나쁘지 않고 1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PI는 말씀드렸고 다음 달에 또 CPI 봐야겠죠. MOM부터 봐라. MOM 보시면 MOM이 0.1, 0.2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나온다 그러면 물가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CPI는 근원 CPI 말고 그냥 CPI는 마이너스 0.2죠. 이거는 에너지 가격과 음식들이 이제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코어 CPI와는 다르게 조금 마이너스로 나왔네요. MOM으로 마이너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글쎄 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또 이게 안 좋은 것이 디플레이션이 더 안 좋은 건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2200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죠. 2200선에서 반등하고 있고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장기 추세선의 중심선이죠. 중심선. 자 이렇게 보면 중심선인데 자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급등했던 게
이게 이례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세를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하단이 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이 저점 이탈, 그 중심선 이탈하고 하단까지 내려온 거죠. 내려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봉상으로 봐도 지금 연봉상도 지금 중심선에 걸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단까지 내려온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유동성을 그렇게 증가시켜서 팬데믹 때 이게 맞는 거고, 유동성이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거를 거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거품이라 봐야 되고, 코로나 때 하반까지 하단 추세선까지 내려왔던 게 이게 맞는 걸로 봐야 될 거로 보면은, 그럼 만약에 지금 연준에서 실수를 한다, 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계속 올린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그 중립금리 이상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뭐가 하나가 터진다 그러면, 터지고 나면은 이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600대고요. 미국 지수는 안 해봤는데 하여튼 이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알은 아직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금리를 이렇게 제약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계속 지속하다 보면 경기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 중립 금리 수준의 2배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최종 금리를 2배 정도 수준으로 너무 오래 가다 보면 진짜 실제로 경기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리스크가, 시스템 크라이시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떠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떠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크라이시스가 온다 그러면 레버리지 땡겨도 된다.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미국의 노동시장이 훨씬 더 견고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위험자산 쪽은 채권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그다음에 위험자산인 주식도 오르잖아요. 물론 제일 나중에 반응하는 게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죠. 금리가 인하 사이클로 가고 나서야 이제 바닥을 찍는 게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은 아직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또 시장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시장 금리가 아까 계속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니까요. 아무래도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식시장이 좋았죠. 물론 뭐 지수는 많이 안 올랐지만 보시면 다들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 관련주도 보다는 지금 종목 장세로 지금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거 로봇 올렸다가 뭐 자율주행, UAM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분산 투자 계속 해놓으셨으면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동안 미국 장시장은 지금 프리로 뭐 선물도 이렇게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글쎄 뭐 장 열려보고 장 후반에 어떻게 나올지, 장 후반에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주무시고 날 아침에 확인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실수했던 부분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11월 말쯤에 진입했을 거예요. 제가 1월달 1월물을 진입을 했죠. 1월물을 예. 진입을 했고, 자, 그럼 보시면 진입을 한 상태에서 예, 반등을 좀 했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자, 매도 간 수익률 갭이 70%를 넘어갔어요. 70% 이쪽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70%를 넘어가서, 자, 1차 감마 해지를 하고 델타 해지를 해서 상승 방향 쪽으로 이 방향 넓혔어요. 이쪽을 넓혀서 이 정도까지 갔죠. 예, 이 정도까지 갔고, 여기서 넓혀놓고 또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자, 2차 상승이 돼서, 자, 이 위크 포인트, 이 뾰족한 부위에 위크 포인트를 위협을 했어요. 터치를 해서 상승 쪽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상승 쪽으로 오픈을 했고, 참 진짜 공교롭게도 딱 오픈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방향을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아, 진짜 이런 때 너무 짜증나죠. 오픈을 했는데 하락 쪽으로 방향을, 기초 자산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 너무 짜증나죠. 그게 조정이 아니고 갔다가 다시 오면 다행인데, 다시 왔죠. 다시 와서 이 정도 부분에서 움직이다가 하락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예요. 예,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 하락 쪽 위크 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기초 자산이 오게 되면 이 전에부터 정해놓은 위치 이하로 빠졌으면 벌써 이쪽에서 다시 델타 해지를 해서 매도 쪽으로 콜 매도를 걸고 델타 해지를 하고, 이쪽에 하락 쪽에 감마 해지를 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상황은 12월 말, 거기에다가 1월 기다리고 있죠. 1월 효과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버텼습니다. 자, 나온다. 산타랠리 나온다. 산타랠리 나오고, 아, 산타랠리 실패하더라도 1월 제뉴어리 효과 나온다. 여기까지 기다렸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버텼어요. 손실은. 근데 살짝 또 반등하죠. 살짝 반등을 해서, 아, 괜찮다. 살짝 반등했을 때라도 이 위크 포인트를 건드렸으면 여기에서도 델타 엣지 하면서 여기다 감마 엣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청산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나와. 분명히 산타랠리 나오고 산타 오고 1월 효과 나온다. 언제부터 이렇게 확신을 했지? 이러면서 빠져나갔어요. 결국엔 빠져나갔고, 자, 거기에다가 금투세 유예 조치 나오면서 한 가지 대주주 10억 한도를 유지했죠. 그러면서 나오는 매물들이 엄청난
없던 거죠. 결국에는 여기 이탈해가지고 더 이탈을 해버렸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결국엔 참지 못하고 여기서 청산을 한 거죠. 자, 너무 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된 거죠. 자, 여기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양레이쇼, 그러니까 리스크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방향성 투자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방향성 투자가 아니었죠. 예? 시간 가치 하락을 따먹는 변동성 하락에 배팅을 하는 전략이었는데 이쪽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방향성 투자가 돼 버린다. 결국에는 이 대주주 금투세 대주주 회피 물량을 이기지 못하고 기초자산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저는 그래도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나마도 늦게라도 이거를 내가 실패했구나. 이번 달에 내가 너무 오만했다. 여기가 빠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타렐리와 1월 효과에 너무 맹신을 했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봤죠. 자, 그러면 손실이 났는데 이거를 그러면 제가 또 한 번의 실수를 했죠. 똑같이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복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원칙을 정해놨어요. 이쪽에 위크 포인트를 건드리면 여기 감맞지를 해야 되고 델타 헤지를 해야 된다 라는 원칙을 정해놨었는데 정해진 원칙대로 하지 못했다. 뼈저리다.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마크 트웨인이 한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마크 트웨인도 주식 투자를 많이 했나 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는 이것은 뭔가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라는 착각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확증 편향에 의한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그리고 이건 확실해.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식 많이 갖고 있으면 주식은 올라야 된다고 맨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주식은 맨날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상승도 하고, 하락하면 반등하고 상승하면 조정이 나오고, 그런 게 주식이다. 어떤 이는 아니라 생각하고, 어떤 이는 맞다고 올라간다 생각하고 사고 있고, 매일매일이 똑같죠. 어떤 사람은 떨어진다 생각하고 팔고, 어떤 사람은 오른다 하고 사고, 이 매수세와 매도세 간에 항상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란 말이에요. 전쟁터. 그런데 결국엔 공경에 빠지는 게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확실히 안다고 하는 착각, 확증 편향에 의한 바이아스죠. 바이아스. 이번에도 제가 그걸 여실히 지금 거의 20년 차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당했다. 지금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또 한 번 얘기한다. 산타렐리 온다. 확률이 높아. 산타렐리 오는 거 확률 높고 1월 효과가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거는 맞는데 이게 100%는 아니다. 그리고 나는 높은 리스크에 노출을 시켰다. 그리고 정해놓은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 중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항상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인데 욕심을 부렸다. 욕심을 너무 부렸다. 갈 거야 하고 이건 벌어야 돼. 이번에 나오는데 왜
산타렐라랑 이런 효과가 높은 확률로 나오는데, 높은 확률로 나오는 거지 100%는 아니죠. 예?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는 초보 때 하던 실수를 또 한 겁니다. 또 한 거야. 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면서 이런 실수를 계속하면 안 된다. 결국에는 투자는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다. 대응. 왜 이렇게 초보 같은 실수를 했을까요? 항상 정해놓은 원칙대로. 그리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제가 선물 옵션을 하게 된 것도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건데 중도를 지키지 못했고, 욕심은 수익보다 수익만 생각하는 거죠. 리스크보다. 그래서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감마 리스크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를 못 지켰다. 이거에 빠져서 항상 투자는 뭐다?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다. 대응. 그래서 이거 반성을 하고 이제 다시는, 지금 한 2주 동안 쉬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아유, 너무 초보적인 실수를 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제 했던 실수를 오늘도 반복하면 내일은 바뀌지 않아요. 예, 어제 잘못됐던 거를 오늘은 반복하지 않겠다. 내일은 반복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저는 멘탈이 많이 털려가지고 지금 다음 옵션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3월물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3월물을 들어가야 되는데 3월물이 지금 보시면 3월물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신감이 제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이게 한번 이렇게 실수로 당하고, 저도 뭐 원칙인데 하면서도 당했던 거거든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서 지금 심리를 지금 잘 다독거리고 나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3월물은 지금 잔존일이 영업일수 기준으로 37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일, 36, 35, 34, 33, 32, 그리고 연휴죠. 설 연휴이기 때문에 25일, 25일이 장 시작인가요? 하여튼 연휴 끝나고 나서 한번 3원물 옵션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 하지만 원칙은 제가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볼 거다. 그대로 해볼 거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원칙을 그동안 이제 지금 지키지 못해서 큰 손실을 당했는데, 올해는 욕심 부리지 않고 그 큰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에만 초점을 두고 할 것이고, 지금 3월물은 1월 그러니까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진입할 거예요. 영업일수 한 31일 정도 남아있는 기준에서 진입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한번 진행해보고, 올해는 이게 손실을 만회하는데 중점을 둘 거고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맞추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큰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복귀 한번 해보시고 해보십시오. 저도 오늘 한번 제가 큰 실수를 한 거를 복귀를 해봤고, 마음을 다잡고, 또 설 연휴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얘기가 좀 길었네요. 멘탈이 지금 맛이 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아마 금방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면서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십시오.